에이 설마 우리 집에서 우리 윗집에서 아랫집에서 불이 나겠어?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니란 생각으로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무시를 하시게 되는데, 실제 저희 법률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확장공사와 같은 구조가 변경이 되는 그런 공사의 경우는 관련 구청이라든지 시청, 군청에다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공사를 하기 위한 이런 사전 신고 자체를 행위허가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행위허가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대부분 확장공사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에 조금 많이 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아파트에 준해서 이렇게 행위허가 확장공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는 입주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예를 들어 101동, 102동, 103동, 뭐 A동, B동, 가동, 나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해당 동에서 저희 라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동에 전체 중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몇몇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그 자치단체에서는 그 이상의 동의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는 50%지만은 그래도 해당 저희가 이사를 갈 그곳에서는 또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먼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면. 지금 아파트 연차가 오래됐다라고 해도 해당 아파트의 도면은 분명히 등록이 되어져 있을 거거든요. 관리사무소라는 게 존재를 하는 한 그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관련된 건축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저희가 있는 세대별, 타입별 그 평면도를 하나를 구하신 다음에요, 그 도면을 가지고 건축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건축사를 찾아가셔서 저희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을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날개벽을 철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베란다와 실내 사이에 있는 창호 옆에 있는 벽면인데 이게 철거가 가능한 조적벽인지 아니면 철거가 불가능한 내력벽, 옹벽인지 이런 것들도 도면을 보시게 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 업체들에서 이건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도면에는 나와 있어요. 도면을 확인하시면 좋으시고요. 건축사에서 그렇게 확장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건축사의 확인, 인감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보편적인 도면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 줄 안다고 해서 그거를 작성해서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다시 퇴짜를 맞게 돼요. 그래서 건축사에다가 꼭 의뢰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변경 전후 도면을 받게 되면 입주민 동의서와 함께 이 변경 전후 도면을 가지고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돼요. 보통은 건축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당 그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라든지 그 담당자 분께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현장 실사를 나오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경우에 따라 좀 달라요. 어느 군청에서는 매 현장을 다 실사를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몇몇 시군 구청에서는 그냥 방문까지는 안 하고 현장 사진으로 대체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현장 사진들을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런 사진들도 좀 찍어서 가시면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쪽에서 신고를 했다라는 확인증을 끊어줘요.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 확인증만 가지고서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건 말 그대로 구청에서 관련 부처에서 신고를 받았다라는 거를 확인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거는 행위허가 필증이에요. 필증이라고 하는 거를 꼭 받으신 다음에 공사는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이전에 만약에 확장공사에 관련된 다른 철거공사는 둘째 치더라도 확장공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진 상태에서 만에 하나 관련 공무원분들, 저희 주무관분들이 현장을 실사를 하게 됐을 때 이미 확장이 진행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원상복구를 하셔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장공사를 신고를 하신다라고 해도 필증까지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사 절차가 진행이 되어지시는 걸 확인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 자체가 보통 한 14일 정도가 걸려요. 그렇게 구청에 이제 신고가 되고
맡기신 업체, 믿으실 만한 업체, 꼼꼼하게 잘하는 업체에다가 확장 공사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보통 변경 후 도면을 만들어줄 때 건축사 사무소에서 천장에다가는 감지기를 하나를 꼭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대피 공간을 어디로 확보를 해 놓으세요. 보통 베란다 쪽, 옆 세대로 가는 데 쪽에 이렇게 벽을 때려보다 보면은 딱딱한 옹벽이 아니라 텅텅 소리가 나는 가벽처럼 보여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이미 화재가 발생 시에 옆집으로 도망갈 수 있는 대피 공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냥 공사 금액 아끼려고 그냥 여기는 조적이나 또는 벽으로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벽이 집안 베란다 중에 그 어느 곳에서 없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베란다 쪽 입구에다 대부분 요즘엔 단일 때문에 터닝도어라는 샤시를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설치를 못합니다. 방화문을 설치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실 한복판에 그냥 철문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 시에 그 방화문을 닫고서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아파트 구조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때문에 건축사에다가 변경 전후 도면 작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꼭 가치를 체크해 주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끝나게 되면은 고객님 댁에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의 공사는 다 끝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공사가 끝나고 나시면은 이제 공사를 다 했으니 이대로 내가 써도 되는지 사용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까지를 해서 구청에다가 한 번 더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 저희가 변경 전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변경 후에 사진도 같이 함께 찍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여기에는 꼭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뭐냐, 기존에 날개벽이 있었는데 이게 철거가 가능했다 그러면은 기존에 날개벽이 있는지, 그 다음 철거를 한 상태, 그리고 감지기를 설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고요. 대부분 뭐 펜던트나 이런 조명에 가려서 그런 게 확인이 잘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선 좀 각도를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화판이나 방화유리가 시공이 필요한 공간이라면은 그것까지 꼭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좀 보실 수 있게끔 사진 한 장에 찍으시는 게 조금 유효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사진을 제출을 하셨다라고 해도 관련 주무관이 현장 실사를 나간다라고 하면 현장 실사 후에 이 사용 승인 허가서를 작성을 해서 그때 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입주를 하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사용 승인까지 받고 나셔서 입주를 하셔야, 그래야 중간에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수정 작업을 거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런 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저희와 같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고, 처음에 해보실 때는 되게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꼭 신고 부분, 이 신고가 정말 귀찮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것 때문에 제 시간을 정말 많이 좀 소요를 했었는데, 근데 이거가 하시다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고 의무적인 거고. 근데 많이들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번거로워서 비용이 들어서 안 해도 다른 집들은 잘 살던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저는 조금 많이 공사를 하시는 분들부터 또는 공사를 하시려는 분들까지 조금 많이 생각들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공동주택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째도 단열, 둘째도 단열입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게 되셨을 때 춥다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가 조금 잘못되어진 경우가 많아요. 무언가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베란다 확장을 하셔도 춥지는 않습니다. 춥지는 않으니까 따뜻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단열 작업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제가 좀 놓쳤는데, 아파트 라인에서 외벽 라인이 있어요. 일명 사이드 세대죠. 사이드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일부는 확장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단열이 잘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때는 확장을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층이랑 아래층이랑 조금 연관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옆쪽에 다른 세대가 있냐 아니면 말 그대로 외벽이냐에 따라서 건축을 할 때 당시에 단열재라든지 외벽의 두께, 이런 부분들을 좀 달리하는 건설사들이 있고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의한 차이 때문에 특히 고층인데 사이드다, 예를 들어 1호라든지 아니면 우린 6호까지인데 6호라든지 그런 쪽 공간에서 확장을 하신다라면은 그 부분은 한번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작업을 한다라고 해도 그쪽에서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너무 다분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